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비롯해 전임 국방장관, 대북 특별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내 동맹국들이 강력한 군사동맹과 대북 경제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30일 한국에서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근 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진행 중인 핵개발 프로그램의 징후가 다시 포착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beginning again to send signals and give evidence of a nuclear program on an ongoing basis. I know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Commission observed concerning signs when we continue to see the threat of an impact of a cyber threat from North Korea now. 펜스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한일 3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join a chorus of voices, yours included, here in the United States, to say, let's continue to stand firm on economic pressure. Let's make it very clear that we're going to defend South Korea, Japan. We're going to defend all of our treaty allies in the region.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미한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수그러드는 대로 그동안 축소됐던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purpose of the military is to support our diplomatic efforts, not to undermine them. So we have to keep that in mind as well. But I do think that as COVID lifts and as we can do more, we should do more. 에스퍼 전 장관은 이어 한국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연합체인 쿼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도력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미북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여러 혜택들을 제시했었다면서 미국이 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북한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f course, sanctions remain in place. Of course,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articularly the nuclear programs, remain a deep concer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m not in any way suggesting that circumstances are favorable, but there are no obstacles to the two governments engaging now. 비건 전 부장관은 이어 북한이 하노이 회담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놓쳤던 기회를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토론회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협상에 임할지 여부는 김 위원장이 결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거듭 제시하면서 외교를 통한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는 예외를 둘 것이라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실용 노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북한의 제의할 구체적 비전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화 재개가 미국뿐 아니라 북한의 이익에는 어떻게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궁극적 비핵화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목표를 향한 길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오직 제재 해제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은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의 경제난은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3월 VOA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 노력을 주도해왔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과 제재 면제 승인 유효 기간 연장, 인도주의 기관들의 제재 면제 신청 절차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지침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를 지낸 탈북민 리정호 씨는 30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법치국가가 아니며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들과 공동가치에 기반한 목표를 공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제도를 바꾸고 한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해야만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예산과 은행, 경제법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수해 등으로 삼중거를 겪고 있는 북한이 당장 이 같은 변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파커 전 미국 동서연구소 최고 경영자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여전히 경제 발전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한반도 안보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의주 비행장에 검역 시설들로 보이는 건물 여러 채가 들어섰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취한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인지 여부가 주목되는데 아직 북중 국경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신의주 인근 의주 비행장을 촬영한 지난 22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비행장 중앙 부위에 위치한 활주로 옆으로 가로 30m, 세로 90m가량의 직사각형 건물 10채가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건물들은 활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의 기능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주 비행장에서 변화가 포착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또 해당 비행장에 배치됐던 소형 폭격기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공항 안으로 철도가 연결되면서 중국에서 출발한 열차들이 이곳 공항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어떤 의도로 의주 비행장에서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지난 3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의주 비행장에 중국발 화물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전용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주 비행장에 건설된 여러 건물들은 검역 용도로 사용되고 철도 역시 중국에서 온 열차들이 화물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검역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만들어진 것과 달리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여전히 봉쇄 상태입니다. 의주 비행장은 물론 북중 국경지대 인근에서도 두 나라를 왕래하는 차량이나 열차는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화물용 검역 시설을 만든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물을 통해 유입되지 않는 게 상식인데 공항을 없애면서까지 검역 시설을 짓는 건 특이하다는 겁니다. Well, there are people here in Virginia saying the same thing. But here in Virginia or in the U.S., other people said, no, that's crazy, and they fight it out. They have a big battle, and scientists come up and say, no, the virus doesn't come in on packages. But in North Korea, they lack that ability to discuss it and fight it out.
브라운 교수는 과거에도 북한은 불필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한 사례가 많다면서 의사 결정 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을 위해 확보된 유엔 차원의 자금이 목표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29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유엔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을 위해 약 350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이는 전체 필요 자금인 약 3,970만 달러의 9%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또 올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와 지원 규모를 측정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개요에 여전히 북한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앞서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BOA에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등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도 최근 발표한 2020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예산으로 90만 달러를 배정해 집행 중이며 올해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은 아직 책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주력 전투기인 KF-21 등을 생산하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올해 2차례에 걸쳐 해킹을 당해 다량의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킹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지난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향후 보안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의 설계도면과 관련 자료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해킹과 비슷한 시기에 해킹이 이루어진 만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김숙희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을 비롯해 군단급 무인기와 경공격기, 전자전 레이더 등 광범위한 군 관련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방산업체와의 기술 협력이 많아 기술 유출이 확인될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